5강은 제 생각엔 내용으로 쭉 보니까 카이스퀘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주로 그러니까 내용을 이루고, 그다음에 6강은 그 이제 F 테스트라고 해서 분산 분석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영어로는 아노바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상관관계까지 얘기를 하는 거가 아마 오늘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쓰시면서 그 이제 어떻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에 대한 소개라서 이건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논문을 쓰면 뭔가 분석을, 그러니까 뭐 설문조사를 하든 아니면 뭐 기존에 뭐 통계청이나 이런 데서 나온 자료를 하든 뭔가 통계 자료가 있으면 이게 가지고 내 논문과 비교해서 이게 뭘 하고자 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려면 기본적으로 통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앞에서 혹시 포인터를 부탁드렸는데 포인터를 지금 못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 G분포나 T분포는 우리가 모수나 아니면은 평균이라는 것을 알아낸 상태에서 이게 추정을 해나가는 것들이 기본이었다면, 이제 카이스퀘어부터는 이제 빈도수입니다. 그러니까 A 집단, B 집단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빈도수가 A라는 것 속에 빈도가 몇 개 나오면 그 빈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나온 거는 그냥 그러니까 1에는 대응하는 뭐가 하나씩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카이스퀘어에서 나오는 거는 처음으로 우리가 빈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빈도는 프리퀀시라고 영어로 돼 있는데 뭐예요? 하나가 있으면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를 할 때 보통은 빈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빈도수를 중심으로 하는 분석에 있어서는 우리가 카이스퀘어라는 거를 사용을 하고, 카이스퀘어는 주로 어느 때 많이 사용하면 2x2. 그래서 집단이 2개 있고 여기에도 선택이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그리고 찬성, 반대 이러면 2x2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집단이 많지 않을 때 아주 간단하게 하는 분석이 바로 카이스퀘어 분포입니다. 반면에 이제 F 분포라는 것은 집단이 2개 이상, 3개 정도 되면 이제 카이스퀘어에서 하기 어려워서 그때는 이제 분산의 비율로 보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F 테스트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한 G나 T에 비해서 일단 카이스퀘어 분포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뭔가 빈도수가 서로 다르나는데 이게 서로 어떤 연관관계가 있느냐, 아니면 이게 원래 모수에 비해서 얼마나, 옛날 모수가 만약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그거에 가까이 가느냐,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 이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뭐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한 배웠을 테니까, 카이스퀘어라고 하는 거는 저거를 카이스퀘어라고 쓰고 영어로는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X자를 크게 그려서 이렇게 스퀘어를 하는 분포를 해서 이게 이제 라틴어라고 그러나 그리스어에서 말이에요. 카이에서 이게 카이, 스퀘어는 자승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자승은 원래 G분포의 제곱인데 어쨌든 카이스퀘어라는 이름을 쓰고, 그래서 이제 카이스퀘어는 뭐냐, 이제 여기에서는 큰 설명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거는 카테고리컬한 베리어블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계급이나 등급을 나눴을 때 그 등급 안에 들어오는 빈도수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카이스퀘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2가지 빈도수예요. 하나는 여기 지금 나왔는데 observed frequency라고 돼 있는 건데, 이거는 내가 관찰한 거, observed frequency니까 관찰된 빈도수고, 그 옆에는 expected frequency는 뭐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될 거를 기대하는 수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관찰한 거하고 기대되는 거 사이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된 것만큼 나왔으면 그게 유효한 것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정하게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observed frequency는 알 수 있어요. 왜요? 내가 설문지를 하건 아니면 뭐 통계 조사 결과에서 딱 나와. 근데 expected frequency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expected frequency는 이제 구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내용에 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필요한 가정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observed frequency하고 expected frequency가 카이스퀘어 분포를 아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이 두 개념이 다르다는 거는 이해가 되시는가요? 그러니까 한 예로 이런 거 봅시다. 제가 어제도 책에서 보니까 우리가 사용은 하진 않는데, 멘델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식물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유전에서 그 유전의 법칙 같은 거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완두콩 갖고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우성인자, 열성인자, 노란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해보니까 여러 번 자기가 이제 빈도수를 그러니까 나눠서 해보니까 노란색의 동그란 콩이 몇 개, 그다음에 그러니까 초록색의 동그란 콩이 몇 개, 그다음에 사각형의 아니면 길쭉한 거에 노란 콩이 몇 개, 그다음에 길쭉한 거에 초록색이 몇 개를 이렇게 계속 해보니까 9대 3대 3대 1이라는 비율로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expected frequency야.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9대 3대 3대 1로 나오는 게 맞더라. 근데 지금 현재 내가 요 밭을 딱 해가지고 이 밭에서 한번 쫙 해보니까 노란 콩에 뭐 이런 게 몇 개 나온 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옵저브드 프리퀀시.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관찰을 해서 아니면 내가 뭔가 노력을 해서 얻은 거는 옵저브드 프리퀀시고 익스펙트는 뭐예요? 일반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동전을 던진다 그러면 어때요? 2분의 1로 우리가 확률이 알죠. 그러면 익스펙티드 프리퀀시는 뭐냐면 위에 것도 2분의 1 나와야 되고 밑에 것도 2분의 1 나와야 된다는 걸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실제로 내가 동전을 만약에 10번을 던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 각각이 2분의 1이 안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어떤 때는 우리가 아주 무한히 하면은 2분의 1, 2분의 1인 건 알지만 그래서 expected frequency가 2분의 1인지 아는데 내가 만약에 20회를 던졌는데 이게 앞면이 딱 10번 나오고 뒷면이 딱 10번 나오진 않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때는 앞면이 뭐 13번 나오고 뒷면이 7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옵저브드하고 프리퀀시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가 과연 그러면 내가 지금 한 이게 유의하냐 아니냐를 익스펙티드의 프리퀀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이스퀘어 분포에서는 이 두 가지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면 어떤 때 카이스퀘어 분포를 쓰느냐, 뭐 여러 가지 제가 책에서 찾아봤을 때는 이 김 교수님이 하신 것보다 훨씬 3가지 정도가 있던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김 교수님이 그걸 하셨지만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소개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합도 검증. 여기서는 이제 적합도 검증이라는 게 아마 집단 동일성인지 제가 모르겠는데 하나는 적합도 검증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유의성 검증이 있더라고요. 적합도 검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모수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한 대로 이렇게 모수는 모르지만 이게 여러 번 경험해서 이렇게 되는 거가 이미 나와 있는 게 있어요. 2분의 1하고 2분의 1. 이거는 적합도 검증이에요. 그럼 내가 지금 이게 관찰한 게 과연 그거에 적합하냐 아니냐를 판정하는 거가 바로 프리퀀시에서 카이스퀘어에서 하는 첫 번째 방식이고 두 번째는 유의성이에요. 그럼 뭐냐? A 집단과 B 집단이 있다. 그래서 아까 여자와 남자가 있고 만약에 산하 제한이 됐든 투표 결과를 봤는데 찬성과 반대에 있어서 유의하냐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의미가 있냐는 뜻이죠. 그럼 또 다른 말로 하면 여자 집단과 남자 집단의 찬성과 반대가 같냐 틀리냐. 이거는 앞에 거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앞에 거는 적합도라고 하는 거는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적합한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뭔가 설문조사 결과물에서 했는데 이게 과연 그게 맞느냐를 검증하는 거고 지금 말한 대로 유의성 검증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적합도보다는 그러니까 논문을 쓰시면 아마 뒤에 하는 유의성 검증이 많죠. 남녀와 과연 차이가 있느냐 아니면 학력별로 학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차이가 있느냐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집단이 있는데 그 집단이 같으냐 아니냐를 보는 거, 평균이 같으냐 아니냐 이런 걸 보는 게 바로 유의성 검증인데 여기서는 주로 그러니까 뭐 적합도 검증이나 적합도에 대한 검증이나 유의성 검증은 방법은 다 같은 방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시고 이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김 교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하나가 집단 동질성, 그래서 인종에 따라서 머리 색깔이 달라지느냐를 물어보는 거를 이제 집단 동질성 연구라고 보셨고 두 번째로는 인종과 머리카락 색깔이 서로 그러니까 관련이 있느냐, 상관관계가 있냐를 물어서 이거는 상관성 연구라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건 상관성 연구죠. 과연 그렇죠. 예를 들어 무슨 설문 만약에 뭘 한다고 했을 때는 과연 저게 어떻게 보면 같은 질문 같지만 약간 다르죠. 하나는 달라지느냐, 다르냐고 하나는 서로 연관이 있느냐를 물어보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거 정도는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단 동질성 가정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앞부분에서 인종에 따라서 머리 색깔이 달라지느냐. 자, 그러면은 여기서 달라지느냐에 대한 집단 간에서 연가설은 아시나요? 예, 연가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연가설을 기각을 하려고 대부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연가설을 뭘로 하느냐? 집단 간의 차이가 일단 없다. 그래서 저거를 기각시키면 어떻게 돼요? 집단 간의 차이가 있다라가 되는 거를 내가 결론적으로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단 동질성 연구에서의 연가설은 집단 간의 차이가 없다고, 상관성 연구의 연가설은 서로 상관이 없다. 위에 거는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 밑에는 두 개가 서로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제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게 바로 이제 상관성 연구의 연가설입니다. 이런 거를 아시고 이제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카이스퀘어 분포를 갖다가 계산을 하느냐를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어디서 이런 표현도 되게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여기 쓰면 보이시나요? 카이스퀘어는 여기서 OI는 저거예요.
observed frequency고 이 i는 expected frequency. 그래서 observed 된 거하고 이게 뭐죠? 우리가 보통 구하는 거지. 차이죠. 그러니까 이게 expected가 이만큼 돼야 되는데 내가 지금 관찰된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거의 차이를 제곱을 하는 거 앞에서 계속 여러 번 하셨죠. 그런 다음에 뭘로 나누냐? 이거 expected 된 걸로 나눈 거를 만약에 1개부터 시작해갖고 K개까지 다 한 거에 sum 그걸 그러니까 앞에 요런 거를 계속 다 더해서 K개까지 더하면 바로 그게 카이 스퀘어가 된다는 거가 이제 여기서는 뭐 저런 식으로 써놓은 것보다 제 생각에 이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수식으로 이렇게 쓰는 방법인데 저거랑 이거랑은 아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적어도 검증을 하시는 데서는 이거를 알아두면은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관찰한 거하고 기대되는 거하고의 차이를 곱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제곱해가지고 그거를 기대되는 것 값으로 분모로 해서 나눠주어서 그거의 모든 개수를 더하면 그게 바로 카이 스퀘어 값이 된다는 거를 지금 나왔어요. 자,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제 아까 우리가 2x2에서 이렇게 했죠. 남녀가 있고, 그러고 찬성 반대가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래서 찬성 쪽을 다 묶으면 650명이 되고, 반대 쪽을 묶으면 450명이 되고, 남자는 전부 500명, 여자는 지금 600명. 그래서 토탈로는 500에다 600 더해도 1100이고, 650에다 400 더해도 1100이겠죠. 그럼 여기서 총 N은 1100입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봤어요. 다시 이제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그러면은 저기를 이제 저 카이스퀘어를 구해야 될 거죠. 그럼 카이스퀘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OI는 지금 알죠? 뭐예요?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뭘 몰라요, 지금? expected frequency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expected frequency를 구하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방식에서 알려드릴게요. 그거는 뭐냐? 자, 뭔지 모르지만 expected는 왜 여기서 아까는 i만 썼는데 ij가 나왔어요. 아까 요 그림에서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i가 있고 j가 있죠. 저런 식으로 되니까 그래서 만약에 11, 12, 21 그다음에 22가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구하냐? n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예요? 1100. 1100이라는 건 알 수 있고 그러면 ti, tj가 뭐냐? 이거는 썸한 거예요. 그러면 ti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30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그럼 230이라는 것은 11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2를 이쪽으로 더해요. 그럼 얼마예요? 650. 그리고 2를 이쪽으로 더해요. 왜냐면 여기가 속해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요 집단하고 요 집단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650이고 하나는 500이잖아요. 그러면 이 원원은 어떻게 되냐? 이 원원은 1100분의 650 곱하기 500이 되는 거예요. 그게 expected frequency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이거 만약에 두 번째 거에 구하려면 1, 2는 650 곱하기 600 나누기 밑에는 저 1100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돼요? 450 곱하기 500 나누기 1100 그 다음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1180의 경우에는 450에다가 600을 곱하고 그거를 1100으로 나누면 되는데 그걸 그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지금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 주변 도수를 이용한다는 건 주변 도수가 뭐냐? 제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주변 도수예요. 여기 썸을 이게 바로 주변 도수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용해서 했죠? 그죠? 그러면은 자, 그럼 결론이 자, 그러면 그 페이지는 일단 보시면서 나중에 그 위에다 이걸 쓰세요. 자, 그러면은 이게 뭐야? 나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나오네. 자, 이게 바로 나온 값이에요. 아까 그럼 하나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했죠?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 여기서? 자, 아까 1100은 우리가 알고 있고, 그죠? 1100이 그러면 650 곱하기 500을 제일 쉬운 게 뭘 곱하기 뭐를 하는 게 쉬울까요? 저기에다 500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러면 450 곱하기 500 한번 해볼까요? 제일 쉬워 숫자가 작아 보이니까. 만약에 450 곱하기 500은 지금 여기라면 2의 2원이죠. 그죠?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남자이면서 반대하는 사람의 경우인데,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그래서 저거 나누면 204.55가 나와요? 한 번만 혹시 뭐 없어요? 계산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별로 어렵지 않은 계산이니까.
450 곱하기 500을 해서 1100을 나눠봐봐요. 이건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사람 수 많지 않으니까. 그럼 204.55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저기 선생님? 나와요? 저도 이제 갑자기 계산하니까 이것도 안 되네요. 근데 어쨌든. 두 분도 그렇게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예, 네, 안 써봐서. 나와야 돼요. 두 분이 그걸 확인이 돼야 제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50 곱하기 500 나누기 1000. 그러면 450 곱하기 500 했으니까 이 값이 나와야 되거든요. 204.55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저기에 봐요. 찬반에 기대도수라고 위에 써 있죠. 기대도수가 써이면서 값이 얼마씩 더 주어졌어요? 295.45가 나왔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많은 샘플이 있다면 그냥 랜덤하게 했을 때는 저 정도까지 가장 표준화된 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서 나온 거는 이 숫자를 거기다 한번 쓰시겠어요? 그 앞페이지? 그 앞에 여기다 쓰세요. 어디냐면 제가 왜냐면 그걸 여러분한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요 값 있죠? 아까 230에 420 나왔던 여기에다가 거기 칸에다가 이 값을 쓰세요. 밑에다가. 그러면은 우리가 한 페이지 내에 관찰값과 기대도수를 다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계산할 수 있나요? 되겠죠? 아주 쉽게 계산. 그러면 제가 요거 지웁니다. 그러면 요 아래 거는 이제 지우고. 자, 그러면은,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봅시다. 그럼 앞에서 그 첫 번째 원원만 해볼까요? 남자이면서 찬성인 경우가 어떻게 했어요? 원래 관찰된 거는 230이었죠? 자, 관찰된 건 230인데 기대되는 값은 얼마여야 돼요? 295.45죠. 그러면 295.45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빼면 얼마 돼요? 65.45인데 마이너스죠. 그죠?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건 플러스건 값은 어떻게 되죠? 무조건 다 양수가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65.45의 제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뭘로 나눠줘야 할까요? 뭘로 나눠줘야 돼요? 295.45로 나눠야 되죠. 이게 지금 여기하고 같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을 지금 뺀 값이에요. 이거를 295.45를 한 것이 첫 번째 값이에요. 그죠?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제가 두 번째 거라 했거든요. 이게 354.55라고 치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원래 값이 여기서는 420이니까 420 같은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죠. 아까 썼기 때문에. 그러면 420 마이너스 354.55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거가 바로 두 번째 값의 제곱.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204.55에다가 이거는 뭐에서 뭘 빼줘요? 270에서 204.55를 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플러스 네 번째 이걸 하면 K가 지금 몇 개죠? 네 개죠. 그러면 이거를 하면 그 한 값이 뭐가 되냐? 바로 카이스케어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쉽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렇게 우리가 산술적으로 2x2밖에 안 되는 거, 카이스케어는 대부분이 그런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옵저브드는 우리가 계산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주어졌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익스펙티드는 모른다. 그러면 익스펙티드는 아까 어떤 원리로 했는지 말씀드렸죠. 이러면 돼요. 만약에 이 셀이다 그러면 이 셀이 속해 있는 가로값하고 이 셀이 속해 있는 세로값을 곱해가지고 전체 총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그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각각의 4개니까 4개의 값을 다 구해야 되는데 항상 그것이 속해 있는 가로와 세로의 합계를 곱해줘가지고 총 개수, 샘플 개수로 나눠주면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기대 도수가 되고 우리가 두 번째도 당연히 여기랑 여기를 구할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네 번째는 여기하고 여기에서 구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기대 도수를 우리가 구할 수 있고 자기가 관찰한 값과 기대 도수의 차이에 제곱해가지고 그거의 기대 도수 값으로 나눠준 걸 모두 다 더하면은 그게 바로 카이스케어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김 교수님이 쓰신 내용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해볼까요? 뭐 이런 말씀은 뭐 저기 하니까. 자, 그럼 이제 카이스케어에서 여기서 이제 뭐냐면 자유도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유도를 그 전에 배우셨나요? 배웠을 텐데.
처음 듣는 말일 리가 없을 텐데요. 뭐냐면,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만약에 편차를 하면, 만약에 편차에 항상 썸은 얼마죠? 0이죠.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보통은 그 값에서 평균값을 빼가지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편차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4개가 있다. 그럼 4개가 있는데 우리가 편차가 0인 거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편차가 0인 거를 유지를 하려면 3개, 그러니까 3개는 마음대로 움직여도 그 값이 결국은 나머지 3개 아무리 봐도 나머지 한 값은 어때요? 무조건 나머지 거 썸에서 0이 되게끔 하는 값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값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나머지 3개의 값이 결정이 돼서 나머지는 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편차는 서메이션 했을 때 그것이 0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자유도는 몇 개냐면 n-1개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보통은 이제 n-1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어떤 형태로 돼 있죠? 여기는 아까 보시면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실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2x2로 돼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 남녀 중에서는 하나는 남자가 만약에 여자는 어떻게 결정돼요? 남자만 결정되면 저절로 여자는 결정되죠. 얘는 어떻게 돼요? 안 저기고 하나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조금 전에. 그러면 자유도가 몇 개? 1개. 그러면 찬성과 반대 어때요? 똑같이 찬성이 나오면 반대는 썸이 0이니까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자유도가 1 곱하기 1이에요. 그래서 자유도가 얼마다? 1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단이 여러 개다 그러면 그거에 하나 빼줘. 왜냐면 나머지 것만 해보고 얘는 그거에 의해서 딱 자동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밑에 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자유도가 R-1, 그 다음에 C-1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예요? 가로건, 세로건에 나온 그 개수, 집단 개수 아니면 그 말의 개수 이런 거에 각각 하나씩 뺀 게 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E-1, E-1 해서 1/1은 1. 그래서 여기서의 자유도는 1이 되는 거를 여러분 근데 1이라기보다는 n-1하고 뭐 저런 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편리한 거죠. 자유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유도라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도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도는 뭐라고 표현했냐? 김 교수님은 주변 도수를 만족시키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셀의 개수.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가서 여기서 뭐예요? 주변 도수가 만약 650이다. 그럼 6호를 만족시키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 자, 230이 결정되면 420은 어떻게 돼요? 저절로 결정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650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것도 자유도 아까 제가 편차가 0이라는 걸 서메이션의 편차가 0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하나는 나머지 거가 결정되면 저절로 결정된다는 말 650이라는 걸 알고 있고 230을 알면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결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무슨 표현을 쓰셨냐 여기서 자유도는 주변 도수를 만족시키면서 주변 도수 650이나 만족시키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셀의 개수.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자유도하고 이 자유도 개념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때 이미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이걸 알고 있고 그러면 이걸 알기 위해서 필요한 개수는 몇 개냐. 왜냐하면 650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만 알면 돼요. 나머지 하나는 그거 650에서 그걸 빼줘버리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알게 되는 값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여주는 걸 우리는 자유도라고 표현을 하고 이렇게 2x2 매트릭스에서는 각각에서 하나씩 빼준 거의 곱이다. 만약에 3 곱하기 2다 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면 그거는 자유도가 2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결정되는 거가 바로 이제 그거고, 이거 굉장히 험악하지만, 자, 봅시다. 카이스퀘어 검정의 절차. 처음에 H5라고 돼 있는 게 귀무가설이라고 얘기하고, 아까 영가설이라고, 여기서는 영가설이라고 썼는데, 보통은 귀무가설이란 말을 더 많이 써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가설을 이제 설정을 한다. 영가설은 대부분 어떻게 돼요? 집단간이나 이런 거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보통은 영가설로 해요. 그래서 왜냐면 우리는 그걸 기각시키면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자꾸 그래서 우리가 각각에 해당하는 획득 도수는 뭐예요? 이게 관찰 도수. 우리 아까 이미 주어진 거나 내가 설문지를 함으로써 나오는 거를 얻는다. 그 다음에는 각 칸에 해당하는 기대 도수를 구할 수 있다. 우리 기대 도수 구하는 방법 한번 설명해 볼까요? 두 분? 보지 않고 제가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한번 해보세요. 워낙 제가 정한 구한 거. 구한 그 값에 가로셀과 세로셀을 곱한 다음에 n수로 전체. 네.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셀의 기대 도수가 되고 우리가 그래서 이제 기대 도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나왔는데
아마 이게 그러면 저긴가 보다. 이게 획득도수. 우리 아까 구했죠. 그래서 이거 획득도수는 이미 알고 있고, 기대도수를 빼가지고 그걸 제곱한 다음에 이거 기대도수 이걸 나눈 걸 총하면 그게 바로 카이스퀘어가 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카이스퀘어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자유도를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1씩 뺀 걸로 기각값을 해가지고 카이스퀘어 통계학 값을 찾아가지고 내가 구한 카이스퀘어 값과 그 통계치에 나오는 값하고 비교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각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볼까요? 맨 처음에는 그럼 여기서 연가설은 뭘까요? 연가설은 산하제한에 지금 대한 남녀 간의 찬반 결과예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간에 산하제에 대한 찬반에 차이가 없다라고 나는 연가설을 세우고 싶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관찰한 건 이거고 우리 이거 가지고 아까 기대도수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해봤죠? 그렇게 해서 대강 값이 선생님 이거 하셨어요? 값을? 이거는 선생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제 뒤에 에스페스까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가지고 원리를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까 카이스퀘어 값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랑 공부하면 좀 괴로우신가요? 자꾸 물어봐서.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기대도수하고 자기가 관찰한 값의 차이에 제곱을 해가지고 그걸 기대도수 값으로 나눠서 모든 4개의 셀을 다 더한 거가 바로 카이스퀘어 값이 돼요. 그러면 그 값이 해서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유도는 우리 각각 2에서 1 빼주고 2에서 1 빼줘서 1 곱하기 1에서 자유도가 1이라는 걸 알았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결국은 우리가 해보는 거죠. 자유도가 1일 때, 예를 들어서 그게 90%에서 이게 확률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저기 할 때 가질 거냐. 혹시 통계학 책 지금 갖고 계세요? 두 분 다? 안 갖고 왔어요? 그러면 카이스퀘어의 어떻게 분포도를 어떻게 찾는지는 아시나요? 그것까지 알려드리면 제가 좋을 것 같은데 이 책에는 그것까지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라고 나중에 이건 해주실 거죠? 저는 자료를 안 받아가지고요. 네? 이 파워포인트 자료를 안 받았어요. 네. 제 나름대로 준비한 거니까. 아, 그걸로 하셔요? 그러면 제가 뭐 어쨌든 이거는 문제니까 하지는 답도 주고 가시 않았어요. 그러면 주셨는데 여러분이 아마 연구 주제보다 연가설은 지금 보니까 뭐 어떻게 돼요? 전공에 따른 청소년 범죄 해결 방안에 대한 응답. 자, 사회학을 전공했느냐, 신문방송을 했느냐, 사회복지학을 했느냐, 체육학을 했느냐에 따라서 저가지 4가지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답을 했어요. 그러면 과연 전공에 따라서 청소년 범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차이가 없다가 연가설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주변 도수는 어떻게 구하죠? 옆으로 싹 다 더하면 되죠. 이렇게 더하고 또 가로, 세로 다 더하면 그게 바로 주변 도수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주변 도수를 알고 이 옵저브드 되는 거를 알면 우리 뭘 구하죠? expected를 구할 수 있죠. 아까 저희 했던 거와 똑같이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걸 구해서 두 개의 차이에 제곱을 해갖고 지금 토탈 지금 개수도 지금 몇 개인지 안 나왔는데 그 개수로 나눠주면 카이스퀘어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자유도 한번 얼마인지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얼마입니까? 자유도가? 응? 그래서 9입니다. 자, 위에가 4개 중에 우리가 사회학, 신문방송학, 사회복지학만 결정되면 체육학은 저절로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변 도수 값에서 빼주면 그것만 남으니까. 마찬가지로 처벌 규정에 여기에 대한 주변 도수 값을 아는데 3가지만 알면 입시제도 개선은 저절로 알게 돼요. 그러니까 3 곱하기 3에서 여기서 그러면 자유도는 9가 됩니다. 자, 그러면 유의수준 0.05%에서 9, 자유도 9를 찾아가지고 저기 카이스퀘어 값에서 거기 보면 자유도 덥다. 아마 본 적이 있을 건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살짝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자유도가 지금 이렇게 했죠. 자유도가 지금 몇이라고 했어요? 9라 그랬죠. 그럼 9에서 저게 0.05니까 0.05면 이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9를 찾아가지고 자유도 9에서 0.05의 값을 찾으면 이게 15.얼마가 바로 이 값의 인계치예요. 그러면 만약에 15다 지금 우리가 구했는데 9에서 지금 구했는데 15인데 카이스퀘어 값을 해보니까 이게 뭐 10밖에 안 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자유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값은 15인데 내가 구한 카이스퀘어 값은 1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내가 구한 값하고 내가 적어도 이 값은 돼야 된다고 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걸 넘었어요, 못 넘었어요? 못 넘으면 어떻게 되죠?
기각을 못 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연가서를 내가 기각을 못 시켰다니까 내가 차이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지는 못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지 저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하기도 실은 어려워요. 근데 연가서를 저게 차이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차이가 없다는 걸 내가 없애지를 못한다는 걸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이스퀘어의 값이에요. 그러니까 카이스퀘어 값은 우리가 얘기하냐면 처음으로 이제 빈도라는 게 있고 이 빈도라는 거를 알고서 우리가 집단 간에 아까 맨 처음에 뭐라 했어요? 적합도가 있었고 하나는 유의성. 그러니까 집단 간에 과연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한번 내가 해보기 위해서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서 산하 제한도 받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과연 전공별로 이거 아마 여러분들 논문 쓰실 때 많이 하게 되는 방법일 거예요. 내가 해보니까 저렇게 그러면 저렇게 다양한 전공 사이에서 시각이 과연 같은가 아니면 차이 있느냐 할 때는 카이스퀘어를 해보면 되고 지금은 여러분이 다 지금 손계산으로 지금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드렸지만 뭐 나중에 저 선생님이 저기 실습 선생님께서 SPSS로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거를 하면은 훨씬 더 쉽게 계산하고 근데 여러분한테 여기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는 건 뭐겠어요? 스스로 자유도가 얼마인지를 알아내야 되고 그다음에 자유도를 알고 유효값을 만약에 0.05%라고 했는데 그럼 그거에서 표값을 제대로 찾을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야 카이스퀘어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이 계산해내요.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로 계산한다는 거는 여기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알아야 되는 건 자유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거는 아무도 안 가르쳐주죠. 그러니까 자유도를 알아내고 자유도에서 그 값을 가지고 0.05 지금 %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면 저게 그러니까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과연 이 값이 만약에 내가 구한 값이 A고 저렇게 저기 자유도와 유의 수준을 0.05로 해서 나온 값이 B다. 그러면 B 값보다는 A 값이 커야만. 그러니까 내가 구한 값이 크면은 기각되는 거고. 그럼 뭐야? 이거를 벗어났다는 뜻이니까 B라는 값보다 내 값이 넘어섰다는 얘기는 연가설이 맞지 않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내가 구한 값이 자유도에서 찾은 값보다 작다 그 얘기는 이걸 기각시키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앞에서도 뭐 동질성도 했지만 뭐 상관성도 저는 거의 마찬가지인데 제 보기에는 앞에 거랑 차이가 없는데 김 교수님이 이제 그 파이라는 거를 아마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걸 따로 빼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파이라는 얘기는 이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제가 하는 얘기를 잘 알아들으실 수 있나요? 왜냐면 제가 이게 통계학을 처음 해봐요. 제가 처음 해보아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이제 이거는 뭐냐. 이제 이 파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 했냐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를 통해가지고 뭐 이게 만약에 지금 상관성인데 지금 처음에 연가수는 어떻게 하겠어요? 상관성이 없다라고 아마 하겠죠. 그런데 기각시켰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상관이 있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상관성 연구라는 이제 동질성 연구와의 차이는 두 변수의 상관 정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건데 이거는 뭐냐? 그럼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나왔으면 그럼 얼마만큼의 상관관계를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치죠. 그거를 갖다가 파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은 2 곱하기 2인 경우에는 파이라고 말하고 그거보다 더 큰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뭐 크레머에 관한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기각을 시켜서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필요한 지수가 바로 파이라고 하는 그 지수라는 것을 설명을 이제 계속 드릴 거예요. 자, 이번에는 뭐가 나왔냐? 성별에 따른 토지 공개념에 대한 이제 찬반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성별, 아까 남녀 산하 제한하고 좀 비슷한데 숫자가 좀 더 작아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성별에 대한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남녀한테 물어봤어요. 찬성하냐 반대하냐인데 언뜻 보기에는 남녀 차이 좀 없어 보이죠? 딱 보기에도 40에 38, 12에 10 나왔으면 제 생각에는 이제 없어 보이는데 이거를 주변 도수 78, 22, 52, 40, 48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그죠? 48이 돼야 이게 앞에서 지금 배경했는데 저게 숫자 오류인데요. 뭐 그건 큰 오류는 아니지만 또 나중에 혹시 계산할 때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아까 똑같이 한 것 같이 할 수 있겠죠. 이거를 해서 우리가 자, 그러면 연가설은 뭘까요? 이번엔 이쪽 분. 성별에 따른 토지 공개념에 대해
차이가 없. 그렇죠. 그러면 카이스퀘어 값은 우리가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구합니다. 그러면 카이스퀘어를 알기 위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기대 도수. 어떻게 구하는지 생각나시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앞에 숫자가 이거는 시간이, 제가 봤을 때 시간이 그렇게, 많이 갔네. 못 해보겠는데. 그래서 많지 않으니까 실은 기대도수 값을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라고 제가 하고 싶은데 간단한 거니까 이거 가지고 한번 기대도수 한번 밑에다 살짝 4개 한번 써보시겠어요? 이건 많지 않으니까 계산 한번 해보세요. 저거 있을 때 여러분이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누기가 100이니까 100으로 나눈 건 어렵지 않죠? (47이) 아니라 48입니다. 다 하셨어요? 네? 기대도수만. 네. 자, 그러면은 여기는 기대도수가 어떻게 나와야 되죠? 78 곱하기 52 나누기 100 하면 얼마 나와요? 40.56이 나옵니다. 그럼 그 옆에다 밑에다 40.56이라고 써놓으세요. 나중에 계산해 줄게.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번째가 38을 어떻게 나요? 78 곱하기 48, 78 곱하기 48 나누기 100 하면 얼마 나와요? 37.44. 그러면 37.44하고 이 앞에 값을 합해서 78이 나와야 되겠죠?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그러면 맞고. 자, 밑에 이번에 여기는 12는 어떻게 나와요? 있는 가는 22 곱하기 52 나누기 100 하면 얼마 나요? 11.44가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이거는 22 곱하기 48 나누기 100 하면 10.66. 그럼 10. 이렇게. 그래서 이 기대도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똑같은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기대도수 두 개를 합하면 주변도수 값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거 이쪽으로 해보거나 어쨌든 기대도수 값은 뭐예요?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걸 말했기 때문에 값은 그 값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주변도수 값이.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값을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여기서 아까 40 마이너스 40.56 그러면 0.56이네. 그죠? 그 값이 0.56의 제곱 나누기 40.56 그걸 내주면 첫 번째의 카이스퀘어 값이 나올 거고, 그죠? 두 번째 거는 아까 36.44라 그랬나요? 그러면 38이면 38에서 36.44를 37.44를 빼면 얼마예요? 0. 이것도 65인가요? 66? 0.66이죠. 37.44면 0.56이구나. 0.56의 제곱, 0.56을 제곱을 해가지고 그거를 37.44로 나눠주면 두 번째 값이 나올 거고, 세 번째 거는 이렇게 하면은 대강 값이 뭐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다 0. 몇 몇으로 나올 거예요. 그 값이. 그러면 이거에 서메이션을 하면은 뭐 0. 얼마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묻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자유도 어떻게 되죠? 자유도. 1이죠. 자, 1이고, 만약에 이게 0.05 수준에서 찾아야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서. 1이고 0. 그렇죠. 요 값을 찾아야 돼요. 원래 여기서부터 저기는 있는데 찾으면 0.05일 땐 여기, 0.01일 땐 요 값을 해서 찾아고 자유도를 찾으면 바로 그 값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1일 때 만약 우리가 0.5 수준에서 한다. 그러면 3.88 얼마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난 값은 제가 언뜻 계산했을 때 0 얼마가 나오던데요. 1 안 넘죠? 값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구한 값은 지금 1이 채 안 되는데 여기서 지금 필요한 값은 1에 3.8이면 당근 어떻게 돼? 안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기각을 못 시킨다는 뜻이니까 이건 뭐야? 성별에 따른 남녀 통지적 개념에 대해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다. 그걸 갖다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뭐 눈으로 보기도 알겠잖아요. 왜냐면 남자가 40에 38이고 뭐 12에 10이면 이 정도는 큰 차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말은 못 해요. 근데 우리가 카이스퀘어 분포를 해서 쫙 해보면
결국 뭐 기각을 못 시키니까 이거는 차이가 없다. 이거는 하지 못한다는 걸 여러분이 했고, 이와 관련된 거에 유사한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충분히 하실 수 있으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했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유도랑 카이스퀘어 값도 다 구했는데, 여기서 파이라는, 근데 이거는 여기는 안 적절해요. 왜냐면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해야 그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해야 그 다음에 저기를 할 텐데, 이건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기각시켰다 이거. 그래서 남녀간에 상관관계가 있다, 그 대답을 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자가 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만약에 두 값이 남녀 여자가 다르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가 만약에 더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나왔으면 과연 그러냐, 그게 과연 상관관계에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뭔 얘기를 했냐면 파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좀 꺼냈는데, 여기서 파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파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것도 이게 그리스 문자죠. 파이는 어떻게 구하냐? 이건 루트입니다. 이거는 카이스퀘어 값에 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건 n으로, 이거 잘 다시 쓸게요. 그 뭐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대로 파이는 어떻게 구하냐? 내가 구한 카이스퀘어 값을 지금 여기서 토탈 개수가 몇 개였죠? 100개였나요? 그럼 100으로 나눈 거를 루트 값을 씌워줘서 나온 게 바로 파이 값으로 결정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이를 그렇게 구한다는 거. 여기서 파이를 뭐라 그랬냐? 토탈 케이스즈, 그러니까 전체 총 개수에서 스퀘어 루트 오브 카이스퀘어, 그러니까 스퀘어 루트라는 게 이제 이거 제곱근을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해서 구하면 바로 우리가 카이의 값을 알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파이는 필요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파이는 기각시켰을 때만, 내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해서 이게 기각시켰을 때는 뭐예요? 둘 간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파이라는 지수를 활용해서 그럼 파이 값이 얼마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앞에 그 파이 개수 검정 절차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우리가 영가설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 간에, 아까 그 제목이 이렇게 독립성으로 돼 있었나? 뭐라고 돼 있나? 독립성이었죠. 그러니까 남과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기문가설을 했고, 그래서 우리가 획득빈수와 기대빈수 계산하는 방식은 아까 우리 카이스퀘어 하는 방식하고 똑같죠. 그래서 카이스퀘어 값을 계산을 해냈습니다. 자, 3번까지 다 아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4번에 가서 어떻게 돼요? 그 카이스퀘어 값을 총 샘플 개수로 나눠줘가지고 그거의 루트 값을 구하면 우리가 파이라는 것을 알 수가 된다. 그러면 이제 파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값이 이제 어느 게 정도 되는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x2인 경우에는 지금 파이라는 걸 썼는데, 만약에 2x2가 넘는 경우, 그죠? 이런 경우에는 크레머 V라는 말을 쓴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똑같이 상관말인 배수인데, 그러나 좀 더 복잡한 뜻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위에 스퀘어 루트 오브 카이스퀘어는 똑같아요. 위에는 여기는 똑같습니다. 그죠? 자, 여기는 그러면, 자, 이번엔 파이 대신에, 크레머 V는 V에 보통은 V에다가 C를 써요. 이게 상관관계에서 V 쓰면서 크레머라는 사람의 이름을 써서 VC를 쓰는데, VC를 쓰는데 이게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게 하나 나왔어요. M. N은 아까 총살에서 똑같은데, N이라고 된 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자유도 구할 때 나온 1-1과 J-1인데, 이 중에서 작은 거. 만약에 3 곱하기 2가 나왔다든지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3하고 2면은 2 곱하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1하고 2 중에서 작은 게 어떤 거예요? 1이니까 1 값을 여기다가 곱해주는 식으로 해서 구하면 그게 바로 크레머 V라는 우리가 상관계수와 관련되어 있는 상관성 연구에서 필요한 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마 크레머 V까지는 그렇게 써본 적은 별로 없는데, 뭐 통계 여기서 할 때는 이제 필요한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만 한번 해봅시다. 연구 주제는 인종에 따른 머리카락의 차이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인종과 머리카락은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아니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영가설로 해야 되겠죠. 관련이 없다. 그러면 주변 도수는 어떻게 구하죠? 가로 세로의 합 쭉쭉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카이스퀘어 값은 우리가 카이스퀘어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아까 기대 도수 값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알았어요. 그죠? 자, 그럼 기대 도수 값 아까 약간 2x2만 했는데 3x4로 한번 해볼까? 이거는 자, 어떻게 구해죠? 이거는 여기에 썸하고 곱해가지고 토탈로 나눠주면 되죠. 여기는 어때요? 여기에 썸하고 만약 여기다. 그러면 여기 썸하고
여기서하고 곱해가지고 토탈로 나눠주면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게 2x2에서 확장을 해나갈 수 있다는 뜻이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익스펙티드 프리퀀시를 구할 수 있고 그걸 구하면 카이스퀘어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구해낼 수 있고 자 여기서 자유도 얼마입니까? 자유도 큰 소리로 3이니까 하나 빼고 2 그리고 4니까 하나 빼서 3 그러면 2, 3은 6 그래서 자유도는 6입니다. 그러면 6하고 아까 0.05에서 값이 얼마인지를 한번 또 저랑 하면 좀 정신없어요. 자 찾아보세요. 6하고 0.05 수준을 찾으면 여기니까 12. 얼마예요? 제 눈에는 12.5916이 바로 여러분이 찾은 값이에요. 그러면 12.5916과 내가 구한 카이스퀘어 값을 비교를 해서 그 값이 더 크면 인종에 따라서 머리카락이 상관이 있다라는 거를 기각을 시키는 거고 내 값이 더 작으면 그냥 인종과 머리카락에는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우리가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결론 나오면 아까 거기다가 어떻게 총 도수로 나눠서 루트만 씌워줘서 구하면 우리가 파이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그런 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학습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또 카이스퀘어가 유의 수준 검증하고 예 이거는 네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이번 첫 번째 거를 마치겠습니다.